자, 등기부 등본.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한마디로 주소, 면적, 용도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등기도 부동산의 표시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표시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가 막 빨간 줄로 막 말소 처리되고 그 다음에 또 써 있고 또 써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가끔 그걸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든가 일산구에서 일산서구 동구로 나눠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증축이나 뭐 이런 걸로 이 면적이 바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거는 현재 말소되지 않은 사안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제부가 등장하고요. 처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쓰여져 있고 좀 이따 이제 등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쓰여져 있고 당연히 소유자가 누구냐? 제가 처음엔 나였다가 1분 나한테 팔고 2분 나한테 팔고 3분 나한테 팔고 이렇게 팔 수도 있죠. 소유권의 변동도 다 나옵니다.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으로 이루어질 거고 줬어. 그럼 증여라고 나올 거고 누가 낙찰받아 왔어. 그러면 경매로 나올 겁니다. 이런 소유권의 이동사항이 나오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반 채권은 나한테 붙는 거라 그랬죠. 압류, 가압류와 같이 일반 채권들이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나옵니다. 자, 여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를 해볼게요. 자, 을구는 뭐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해서 뭐 전세권이라든가 소유권을 제외한 무조건 다른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뭐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물건에 대한 게 을구에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을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돈 안 빌렸으면 없는 거잖아. 소유자는 있어야 되니까 갑구는 있을 거고 부동산의 표시는 있어야 되니까 표시도 있을 거고 이해 가시죠? 하지만 경매물건에 한해서는 대부분 을구까지 있겠죠. 대부분 두툼하죠. 등기부 등본이. 돈 빌려 써갖고 경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을구 없는 등기부 등본은 당분간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첫 번째 주의사항 뭐 부동산의 이유가 있는데 날짜가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요. 날짜 하나는 접수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원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을 팝니다. 오늘이 잔금일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돈을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오늘 돈을 받는 걸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내일 등기를 하면 오늘이 원인일이고 내일이 접수일입니다. 아, 집 팔아서 하고 기분 좋아서 한 달 후에 놀다가 했어. 그럼 오늘은 원인일이고 한 달 후가 접수일입니다. 근데 경매정보지나 이런 걸 보면 날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원인은 뭐 몇 월 며칠, 접수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접수와 원인 중 원인이 있는 날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한 접수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늘 빌려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저당권 해야 될 것 같아. 한 두어 달 후에 했어. 그럼 오늘 근저당권이 아니라 두어 달 후인 접수한 날인 그날부터 순위 보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권리분석을 따지는 건 모든 게 접수 날짜로 따지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갑구의 접수 날짜가 따로 나오고 을구의 접수 날짜가 또 따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날짜 순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갑구는 갑구 날짜 순대로, 을구는 을구 날짜 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갑구는 2018년인데 을구는 2010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권리분석 할 때는 갑구 등기를 다 호직해서 빼요. 여기다 두고 을구 등기를 여기다 둬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톱니바퀴 박치듯이 이렇게 맞아져야 제대로 된 날짜가 나오겠죠. 1번이 근저당, 2번이 가압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경매정보 사이트 보면 권리분석 표 이렇게 있죠. 등기부 요약해놓은 표, 그걸 옆에다가 뒤집어 놓으세요. 놓으시고 등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장 같은 데다가 날짜 순으로 써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시 펴요. 해답지처럼. 아, 내가 맞췄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경매지 보고 하면 되잖아. 왜 등기부를 펴? 아닙니다. 경매지가 꽤 자주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걸 해답지로 쓰다가 좀 이제 숙련이 되면 얘가 맞았는지 내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절차를 앞으로 또 거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접수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갑구와 을구가 날짜가 각각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춰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일로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앞에 적은 날짜는 다 접수 날짜입니다. 맞죠? 그럼 접수 날짜가 1순위가 근저당이고